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덕분입니다 진짜. 이렇게 어울리로 끝내게 돼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so much. I really appreciate it. 자기가 감히 평가할 수 없는, 감히 말을 덧붙일 수 없는 에세이라고 너무 좋다고. 원장님이 그런 말들이 다 너무 힘이 됐거든요. 저희 주제도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비디오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또 학생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은 엄마 아빠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럴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오해들이라고 해야 될까? 실수들, 그런 면들이 있는 성질들을 오늘 다 모아가지고 한번 이 비디오 하나에다 다 넣으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건 알겠어. 자, 그런데 전공 관련된 특별활동과 그렇지 않은 뭐 운동, 음악 이런 거 하는 사람과의 가치들, 일반적인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은 것들을 좀 적어왔거든.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출발. 자,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엑스트라 커리큘러 특별활동의 종류가 많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봉사활동, 뭐 운동활동, 음악활동, 그 다음에 뭐 쓰기 관련, 그 다음에 스템 관련. 자, 요런 식의 클럽들에 우리 고등학교가 다 제공을 한다고 쳤을 때 그거를 하나씩 다 넣어야 돼. 무지개 색깔 빨주, 노초, 파남보를 하나씩 다 넣어서 다양하게 하는 게 스토리텔링을 하기가 좋다. 대학교 입시에 유리하다라는 생각과 이거 다 할 필요 없이 하나나 두 개만 집중을 해서 해야지 좋다라는 거에서 의견이 분분하단 말이야. 내 생각은 전체적으로 색깔이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밋밋하게 90학년에 두루두루 다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색깔을 다 경험은 해봤어. 11학년, 12학년 때는 그 중에 한두 개를 빡 집중을 하는 그게 더 현실에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해야 된다가 좋다라는 사람과 한두 개에 집중하자는 얘기가 두 개가 공존하는 상황이 온 거야. 어린 학년, 저학년 때는 이것저것 다 경험을 하는 게 좋아. 왜냐면 11학년, 12학년 되면 특별활동을 그렇게 많이 안 하게 되고 좀 줄이게 되거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니까는 내가 좋아하는 거, 집중하는 거, 색깔, 테마가 맞는 거를 선택을 해서 한두 가지만 하는 경우가 많지. 자, 이제 전공 과목에 관련된 특별활동 얘기를 한번 해볼까? 특별활동을 하는데 전공에 관련된 거, 예를 들어 공대를 갈 건데 스템 관련된 뭐 로보틱스라든지 컴퓨터 사이언스 클럽이라든지 뭐시기 올림피아드 뭐 이런 거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그런 거는 안 하고 축구라든지 이런 예체능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해도 괜찮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넘어가 보자. 자, 전공과 매치를 시켜야 되냐가 오해인 것 같아. 꼭 그럴 필요는 없어. 전공과 매치시키는 거는 학교 과목 선택. 예를 들어 생물학과 전공을 하겠다. 근데 학교에서 AP 생물이 있는데 그걸 안 들어. 없는데 못 들은 거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있는데 안 들어 얘가. 그래 놓고 나는 그 과목을 전공을 하겠다 하면 약간 좀 힘들겠지. 과목은 해당 전공하고 매치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인성개발, 퍼스널리티를 얘기를 할 때는 그거와 굳이 매치는 안 시켜도 같은 대학교 명문대 어딘가를 꽂아 넣을 수 있다. 하지만 퍼스널리티가 보이긴 보여야 돼. 이 어떤 나의 스토리텔링을 할 소지가 있을 만큼 활동은 해야 돼. 하지만 굳이 전공하고 꼭 매치를 시켜야 하는 건 아니야.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관심이 있는 애들을 이제 또 우리 그룹으로 그래서 커뮤니티를 계속 키워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건 리더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전공 찾기를 9학년 때부터 되게 초조해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학년이 끝났는데 이제 10학년 되려는데 애가 지가 무슨 전공을 할지를 아직도 얘기를 안 한다, 못 한다. 괜찮아. 내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정해놨다고 해도 3달 있다 또 바꿀 거잖아요,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은 뭔 말인지 알지? 막 의사 되고 싶다가 내년이 되니까 갑자기 의사 되기 싫어지고 그 다음에 뭐 갑자기 뭐 정치인이 되고 싶고 대통령이 되고 싶다가 아니면 대통령이 싫으니까 그러다가 막 과학자가 되고 싶고 계속 바뀌어. 그래서 미국 대학은 1, 2학년 때 전공을 안정하는 거예요. 1, 2학년 때까지는 익스플로어를 하고 다니는 거야.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니다가 3학년이 딱 되면 이제 2학년, 2학기 때 신청서를 내. 그러면은 담당 교수가 한 명이 붙어가지고 3학년, 4학년 때까지 어떻게 이 로드맵을 그려주고 가야지만 4년 안에 대학교 졸업장을 받냐, 뭐 요런 좀 지도 관리를 좀 구체적으로 받아. 사실 이 같은 칼리지 안에서 말이야. 관리하는 전공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의 1, 2학년 과정은 거의 공통분모처럼 이렇게 겹친다. 왜 미국 대학교는 그 시스템이 있냐? 1학년에 전공 정하고 들어와도 다 바꾸고 싶어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undecided의 어플리케이션도 있는 거. 전공 안정하고 지원하는 자도 있고 들어와서도 인터널 트랜스퍼, 과 트랜스퍼가 되게 많은 이유도 있어. 그거를 인정을 해. 20살이 됐는데도 계속 진로 변경이 됐는데 90학년에 계속 정하지 않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다야. 그런데 방향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10학년쯤이 되면 자, 나는 어느 과목을 좋아해? 어느 과목을 싫어해? 예를 들어 수학이 더 좋아? 아니면 글쓰기가 좋아? 이거는 좀 이렇게
이 동쪽과 서쪽이 다르걸라. 그거는 알고 가자는 거지. 종목은 대충 이쪽이 나을 것 같은데 하는 느낌으로 전공 방향만 설정해도 괜찮아. 언제까지? 11학년 때까지도 그러고 미팅을 하는 사람이 있어. 11학년 2학기 때 주로 원서 프로그램을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와서 찾아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전공을 꽂아놓고 그 다음에 설계한 대로, 그 다음에 로드맵을 짜고, 그 다음에 뭐를 한 대로 이렇게 가야지만 아이한테 된다라는 이렇게 인생을 한 90, 11, 12학년 4년의 계획표를 딱 로드맵을 짜고 아이를 갖다 껴맞추는 식의 안 되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그렇게 맘대로 애들이 따라주지도 않고 하지도 않을 거고 계속 변경해 가는 거야. 변화하고 적응하고 변동시키고 하면서 전진하는 것이 고등학교 생활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 경력에 대한 오해들 얘기해볼까? 자, 학원들이나 이 업자들, 전문 업자들이 얘기하는 문 대회 준비해야 돼요. 이 선생님 맞추세요. 비용 얼마. 또는 뭐 이런 대회를 나가야지만 스펙을 쌓아야지만 이런 어떤 리서치를 하거나 뭐 논문을 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해야지만 대학에 잘 간다는, 잘 들으세요. 여기서. 효과가 있는 스타일의 학생이 한 10명 중에 1명, 20명 중에 1명 있을 수 있어. 누구냐면 공부가 전체적으로 압도적으로 국가대표급으로 잘해. 그러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리서치에 대한 열정이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소화 능력도 빠르고 머리가 천재고 뭔가 좀 이런 애들이 대내외적인 그런 걸 보냅시다인데 그 정도가 되는 애가 10명, 20명 중에 있거든. 근데 문제는 그런데 인성개발이 모자라. 또는 특별활동이 학교 교내, 고등학교에서의 활동 내역이 모자라 하면 어차피 빠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단계는 뭐야? 공부 잘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라. 학교 상을 받는데 그냥 만족해라. 그 다음에는 학교에 대한 기여도와 활동 내역과 리더십과 뭐 이런 경험들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학교 밖에 대회들을 나가서 수상 경력 갖다 붙인다야. 그래서 전 단계가 뭐야? 1번 학교 공부의 고난이도 수업을 성적을 받아내는 기본. 학교 내에서의 활동 능력과 참여도가 높은 사람이 그 다음에 밖에 대회까지 합체를 시켰을 때에 그나마 올라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의 시험이라면 100점을 받은 상태에서 요 보너스야. 그래야지 101점, 102점이 올라가는 전종 평가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이 기본 1번, 2번이 안 돼 있으면 보너스 점수 인정 안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현실에 가깝긴 하다. 그런데 시간 투자인 학생 입장,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이 대내외 시험 준비를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잡아먹고 돈과 시간과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1번과 2번이 안 되는 거를 요걸로 완화시키려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예를 들어서 한 10등 하는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아이빌리그는 갈 것 같아, 애가. 10등 하는 학교를 갈 것 같아. 근데 10등에 머물지 않고 1등 하는 학교를 가고 싶어 라고 할 때 장착하는 무기요. 소질도 없는데 재능도 없고 관심도 없는 거를 막 돈을 들여서 학원에서 대리 출품을 해가지고 뭐 입상을 만들어주고 이거를 장착을 하면 애가 학교에서 성적이 B인데 갖다 붙이면 뭔가가 되겠지 하는 오해는 대학들이 바보가 아니요. 그렇게 맞추지 않으시기를, 그 실수를 안 하시기를, 그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컨설팅에 대한 오해도 있으신 것 같아요.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애가 안 해. 근데 프로그램에 들어오면은 뭔가를 수동적으로 막 기계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요.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돼. 그거는 집에서 그냥 아이를 좀 바꿔놨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아이가 어느 정도는 잠재력도 있고 하겠다 해. 그럴 때에 이제 리드를 하는 가이드가 좋으면 애가 이렇게 좀 느리게 갈 거가 팍팍 가기는 가지. 그래서 아이가 안 하겠다는데 뭔가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우리 엄마 아빠의 희망입니다. 그건 안 될 거야. 자, 요거랑 약간 비슷하게 이제 두 번째 컨설팅에 대한 오해로 넘어가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아이가 이미 뭐 이쪽 부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컨설팅을 해봤자 돈 아깝고 시간 낭비를 해서 우리 애는 이미 글렀어. 그러니까는 시켜봤자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한 2명 중에 1명은 그래. 실제로 가이드를 잘 붙여놓으면은 아이가 생각보다 소극적이지 않아. 애가 여기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직접 질문을 하고 하면 호기심이 생기고 그 다음 단계가 욕심이 나고 하면서 이게 한 2년, 1년, 2년이 지나니까는 자발적으로 하는 주도적인 인간일 수도 있겠구나. 내 아이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데 엄마 아빠는 이미디에트한 효과를 원해. 즉시적인 효과를 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에 등록했어. 한 달 있다가 빡 뭔가 나와.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들이 뭐에 집착해? 상장 따먹기에 자꾸 집착을 하는 거야. 엄마 아빠 시대에 옛날 시대에 대학교 준비했던 것처럼 이런 어떤 결과물 모으기, 뭐 상장, 수상대회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하면 대학교를 잘 가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아이에 대한 관심과 재능을 스토리텔링으로 변화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 과정을 빌드업 시켜주는 게 대학교들 입장에서 요즘에 훨씬 귀해. 상장을 아무리 쌓아보셔도 여러분들 내가 갖고 간 수상 경력보다 훨씬 큰 덩어리 애들이 많아. 훨씬 근사한 대회 거를 갖고 온 애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승부를 내시려면 진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급으로 재능과 소질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이의 그 잠재력을 좀 잘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공부가 A가 안 나오니까는 좋은 데 못 갈 것이다. 이것도 또 항상 옳은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방학 기간에 이 비디오가 올라갈지 방학 때는
부모님들도 학교 다니는 시간만큼 학원과의 스케줄을 한국에 돌아왔을 때 또는 아이가 방학에 쉴 때를 만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학은 좀 쉬어야 돼. 근데 그 너무 선행이라든지 학원 시간을 애를 잡아놓고서 집어넣으면 혼자 공부할 시간이 없고 방학인데 쉬지 않고 재충전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 학기 시작할 때 쉬어버린다 아이가. 그러면 안 되겠지. 학기가 시작되면 아이는 달려야 되니까 방학 때는 재충전도 하면서 학원은 효율성 있게끔 과외는 효율성 있게끔만 다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놓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 보자. 바이바이.